귀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성인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지금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선에서 재정선까지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세대들한테 어른들이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정부가 듣고 지원을 약간 교육청으로 좀 떠넘기고 있어서 교육청이 이제 대수가 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대수가 결정이 나서 교육부가 사실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라고 교육의 더불어민주당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도마부장이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도 인식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8대2, 5대5, 2대8 떠넘기는 것처럼 생성되고 나중에는 자, 오늘 일정을 기념하기 위해 간단히 기념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분들은 앞쪽에 의자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표 있는 곳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금호고등학교 화이팅! 금호고등학교 화이팅! 다 찍으셨나요? 그러면 네. 본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 잠시 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닫는 더불어숲 학교 금호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교감 신동혁입니다. 간담회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소개, 내빈 소개, 인사 말씀이 차례대로 있겠습니다. 이후 공개로 간담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비공개로 전환하여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리플렛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7년에 개교한 8년차 혁신학교입니다. 특수세학급을 포함해 총 22학급 428명의 학생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은 1년 동안 주제를 선택해 연구 발표하며 자신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도 가르쳐보면서 나를 찾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지역을 여행하고 사회경제를 배우며 창업도 해보면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생태교육, 노동인권교육, 사회현안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교육계, 정치계, 기초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담회에 참여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 서울시 교육을 이끌고 계신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성동광진구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효 성동광진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생 회복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제22대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22대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문정복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늘 주민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박성준 지역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 명품 교육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교 교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늘 앞장서서 학교를 이끌어 주시는 최정민 교장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금호고등학교 살림을 담당하시는 김희선 행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호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사 등을 담당하시는 박강도 교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복지, 방과후 수업 등을 담당하시는 이정명 학년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학생의 꿈과 희망을 설계해 주시는 유용재 진로진학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법 개정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값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정복 간사님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통과 의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성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 아까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구라고 했는데 우리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금호고등학교 우리 최정민 교장선생님 그리고 여러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 민생과 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느라 눈코 뜰 데 없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학교 현장을 찾아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01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실시 당시에 1인당 연간 160만 원 정도의 그 학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분담해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게 만든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일모를 이유로 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시 말하면 교육청이 전부 그것을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이 몹시 불안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만약의 경우에 지금 방식으로 일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노후시설 개선이나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연간 1,700억 원 정도의 그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9,400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의 모든 시도교육감님들이 이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의 이 후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한테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금호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임에서 그 생생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근식 교육감님의 법안 일몰에 대한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더 나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통 교육을 과거부터 백년지 대계라고 우리가 불러봤습니다. 한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탈출한 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또 후퇴를 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거겠죠.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 또는 학교시설 보수 유지 비용들을 아마 깎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저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한 1조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이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게 뭐냐.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된 게 뭐겠느냐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죠. 아마 회계장부의 숫자 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겠죠. 시장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투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마 없겠죠. 몇몇 사람이 기분이 좋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민 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교육 지원 예산도 이 대규모 삭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또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왜 이걸 5년 한시 입법을 했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의결했나요? 3년 연장하는 걸로? 지난달에 했고요. 어제 통과됐다는 것 같아요. 법안 소위가? 법사위가 통과됐다는 거고. 조만간 이제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또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교육 현장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좀 많이 들어보고, 또 마침 교육위도 또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 오셨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 또 보완할 점이 뭔지를 함께 의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께서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원동력이다, 백년지 대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찾아뵙고 도움을 청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학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좀 이런 문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말할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저희 학교는 좀 새 학교입니다. 그나마 2017년에 개교한 학교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이나 대표님, 뭐 교육감님, 교육장님 들어오시면서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아마 기존에 방문했던 학교보다는 학교가 좀 따뜻하네. 예, 건물이 낡지 않았으니까 좀 덜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도 지금 고쳐야 할 것이 이미 7년밖에 안 된 학교인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주변에 있는 3, 40년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로 이제 혁신학교 제정을 받아서 다른 학교보다는 좀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해 나가는 학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2018년 그때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학부모님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십니다. 학교에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으시고요. 그것이 집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도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학교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안에서 교육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원의 범주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지방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정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뿐만이 아니라 아까 시설에 관한 것들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시설이 좀 나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요즘은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처럼 수업 자료도 학교에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적으면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잘 아시겠지만 서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외에 체험이나 토론 등등 다양한 다중적인 접촉이 있어야 지금 그나마 이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는 그 비용을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의 구청에도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격이 되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본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이건 저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떤 책무성, 공공성, 자율성들인데 국가가 먼저 그 책임을 좀 방기하는 게 아닐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집안이 어려워도 살림에 넉넉지 않아도 교육비는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아니고 아직 미성년자들입니다. 국가에서 그 책임을 놓지 않고 이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닥친 미래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변화도 우리가 힘을 들인 만큼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좀 계신 분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신데 같이 힘을 쓰셔서 좀 보람 있는 그런 결과를 얻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 간담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첫눈이 오는 날인데요. 우리 금호고등학교에 이렇게 와보니까 학교도 너무 아름답고 또 예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금호고등학교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당과 또 교육위원장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이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지 아니면 국비 지원 없이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인지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내년부터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최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요. 내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야말로 국가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처한 국가 재정 위기를 아이들 교육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 결손으로 인해 전국의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부 지방교육청은 채권을 발행해서 결손을 해소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국가가 교육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유보통합 문제, 또 AI 디지털 교과서 등 신규 사업 예산 또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윽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또다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게 되면 학생과 학교를 위한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점도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함께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공교육과 교육 자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고교 무상교육 일몰 연장 법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법안을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